거부형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충격적인 7가지 잠자리 패턴과 그들을 자극하는 트리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주제인 회피형 인간의 성적 행동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연애를 하면서 회피형 애착 유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까워지려 하면 밀어내고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거나 차갑고 때론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침실이라는 닫힌 문 뒤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곳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때로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거부형 회피 애착의 놀라운 7가지 잠자리 패턴과 이를 발동시키는 트리거들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헷갈리는 관계 속에 있었던 분들이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 패턴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친밀감의 밀당입니다. 가장 뻔해 보이지만 가장 오해받기 쉬운 패턴인 잠자리에서의 밀당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죠. 거부형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은 연애 초기에는 잠자리를 먼저 주도하거나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친밀감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왜 그럴까요? 회피형에게는 잠자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깊숙이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친밀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자리가 의미하는 감정적 무게가 그들의 트리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통해 파트너와 너무 깊이 연결되고 있다고 느끼면 그들의 내면에서는 경고벨이 울립니다. 갑자기 핑계를 대거나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관계 자체를 망쳐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상태를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정이 없거나 기계적인 잠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충격적인 패턴은 감정이 결여된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일부 회피형 사람들에게 잠자리는 교감이라기보다는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감정의 깊이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눈을 맞추는 것을 피하거나 불을 끄거나 서로의 기쁨보다는 행위 자체의 수행 능력에만 크게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그들은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잠자리를 하는 동안 진심으로 감정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발가벗겨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육체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군가와 잠자리를 한 후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트리거는 파트너가 잠자리를 깊은 유대감의 시간으로 만들려 할 때 발생합니다. 감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려는 이러한 시도는 회피형 파트너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완전히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강렬한 열정 직후의 갑작스러운 무관심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해 차가운 후퇴로 끝나기 때문에 상대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처음에는 성적으로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혼이 통하는 것 같은 깊은 눈맞춤과 강렬한 열정으로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파트너가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취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헌신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회피형 파트너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엇이 트리거였을까요? 바로 성적인 절정 이후에 따라오는 감정적인 무게감입니다. 이는 마치 감정의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회피형 인간은 상대에게 압도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잠자리 후에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기보다는 갇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아예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거나 관계 후에 감정적으로 부재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애정 공세 이후의 잠수 타기 사이클은 파트너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잠자리가 회피형 파트너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들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지한 관계보다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는 성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많은 거부형 회피 애착자들은 가벼운 성적 관계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만남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감정적인 위험도 없고 기대치도 없으며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혜택만 나누는 친구 관계나 아무런 끈이 없는 자유로운 만남은 이런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파트너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면 회피형은 재빨리 물러서거나 차갑게 돌변하며 심지어 잔인해지기까지 합니다. 여기서의 트리거는 통제감에서 취약함으로의 전환입니다. 관계가 감정적인 책임을 요구한다고 느끼는 순간 회피형 파트너는 감정적인 기습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며 강하게 도망쳐버립니다. 다섯 번째, 잠자리 후의 스킨십 회피입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미묘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바로 관계 후의 친밀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자리 후 껴안거나 대화를 나누고 교감하는 것은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에게는 이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옷을 입거나 대화 주제를 돌려버리거나 핸드폰을 집어들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항상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에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며 마치 약점을 노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자리 후의 친밀감은 그들의 감정적 갑옷을 벗겨버립니다. 이때의 트리거는 취약함으로 인한 후유증입니다. 잠자리는 단 1초일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두게 만들었고 이제 그들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 직후 상대방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 패턴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실보다는 환상에 빠지기입니다. 이건 조금 놀라운 패턴일 수 있는데요.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현실의 친밀감보다 자신만의 성적 환상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은 통제할 수 있고 감정적인 타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거부형 회피 애착자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거나 머릿속의 환상 시나리오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작 현실의 파트너와 이 순간을 온전히 나누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강렬함과 열정을 갈망하면서도 파트너와 함께하는 현실의 잠자리가 주는 감정적 취약함을 너무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트리거는 바로 진짜 친밀감입니다. 눈앞에 감정적으로 연결된 진짜 파트너가 있을 때 그들은 진정한 교감을 피하기 위해 환상 속으로 도피하거나 단순히 연기를 하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욕구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이 숨겨진 패턴은 바로 깊은 성적 수치심입니다. 많은 거부형 회피 애착자들은 감정이 무시당하거나 조건부 사랑을 받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는 종종 자신의 욕구 스킨십 그리고 쾌락에 대한 무의식적인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에게는 은밀한 환상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너무 과하거나 반대로 부족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는 연결되고 싶은 갈망과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의 트리거는 발가 벗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만약 파트너가 그들의 욕구를 너무 꿰뚫어 보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표현해달라고 요구하면 회피형은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굴욕감을 느끼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며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납니다. 관심 없는 척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의 진짜 모습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거부형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고장난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린 시절의 감정적 상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기 보호 패턴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을 원하는 파트너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만으로 그들이 감정의 문을 열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을 이해하고 연민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들의 치유는 온전히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패턴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 사실을 알아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올바른 치료와 안전한 환경,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있다면 회피형이라는 마음의 회로도 얼마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두려움과 욕망 사이의 전쟁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치유의 공간이자 진실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런 패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